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 총정리 3부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ESUP라는 블로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 좀 더 많은 포스트 또는 정보 또는 주기적으로 본 강좌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강좌는 현재 1부하고 2부까지 먼저 진행을 했고요. 3부 강좌로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1부 같은 경우는 이론 중심의 강좌를 진행을 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또는 감점을 당할 수 있는 요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하는 수준의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부하고 2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1부와 2부를 먼저 본 후에 3부를 보시는 게 아마도 교육적인 측면 또는 이해적인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1부와 2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어떤 정의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3부를 보시면 좋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먼저 1부와 2부를 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또는 역량을 갖춘 다음에 3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강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어떤 매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어떤 자료를 찾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무수행계획서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내용을 쓰기보다는 온라인에서 먼저 정보를 찾거나 자료를 검색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아마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많은 분들이 할 겁니다. 근데 제 블로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정보를 찾으라고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 혼자만 그 정보를 찾아서 또는 수집해서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그대로 인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뭐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서치한 거죠, 내가 자료를. 내가 모든 자료를 다 만들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찾거나 그 자료를 수집해서 그대로 직무수행계획서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온라인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래 문제가 없습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논문도 내가 스스로 쓸 수는 없어요. 어떤 자료를 찾거나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가 분명히 있고 그 자료를 내가 참고해서 또는 응용해서 뭐 이런 내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한 명이 아닌 굉장히 다수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은 심사위원이나 이것을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중복이라든지 똑같은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심사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냥 복사하기 했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내 거와 시켜서 응용을 해서
어떤 따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어떤 내 직무 역할이나 범위를 확인을 하고, 또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사업, 또는 기관 운영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조를 해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쓰는 것은 아주 올바른 행동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죠. 또는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여기에 맞게끔 내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쓰거나 이 내용을 갖다가 직무 수행 계획서에 씁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짜증이 나요.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얘네들 뭐 이거 단체로 모여가지고 어디 합숙했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또는 긁어오기, 어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참조하는 겁니다. 또는 활용하는 겁니다.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분을 딱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눈빛과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어떤 자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어떤 컨설팅을 할 때 보면은 누군가 싶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또는 이렇게 인성적으로 바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쉽게 말하면은 조선 시대에 어떤 선비 같은 느낌, 또는 어떤 그 사람으로 치자면은 무슨 공자 같은 느낌, 즉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두 명이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뻔한 내용이니까. 너무 포장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인이 매일 자기 자랑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가식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하면은 아마도 그 좀 거부감을 느끼거나 좀 짜증 날 겁니다.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어떤 인성이라든지 바른 태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심사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다 보니까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라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또는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업무 성과를 냈던 것들,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것,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용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을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은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직무수행 계획서를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니까.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어떤 사례를 하나 가져온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치게 서술식의 어떤 내용을 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직무수행 계획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1부와 2부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심사위원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 인원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지원자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을 친절하게 또는 정성 들여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저기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제목 부분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내 거 서류 자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와 방법은 하나도 없겠죠. 줄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서술형은 굉장히 심각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술식이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전달력이라든지 이해력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문제는 심사위원이 읽어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컨설팅 문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의뢰자 거에 대한 어떤 서류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저 자체적으로 읽기가 싫습니다. 물론 나는 돈을 받고 이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도 읽기가 싫은데 이 심사위원은 돈 한 푼 안 받고 뭐 물론 월급은 받죠. 하지만 이걸 뭐 내가 더 많이 읽어주고 정성스럽게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얼마나 읽어줄까 그런 관점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의뢰하시는 의뢰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그 잘못된 포인트를 또는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직무수행계획서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이터입니다. 나에 대한 데이터. 즉 지원자에 대한 직무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포함된 문서가 직무수행계획서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아니죠. 어떤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발한 아이템? 기발한 생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까? 그 과정에 수행 과정에서 어떤 뭐 기발한 방법이라든지 기발한 것들이 어떤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발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게 직무수행계획서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발한 아이템을 갖고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청소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에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죠. 뭐 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뭐 1일 2회 점검을 통한 깨끗한 환경 관리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슨 청소기를 구매를 해서 뭐 하겠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런 아이템들은 문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가 추구하는 어떤 성향이나 방향성과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직무 역량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나친 주장은 반감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 청소 환경과 그리고 담당 기관에 또는 상사가 요구하는 청소 스타일, 환경관리 스타일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어떤 청소와 환경관리, 그리고 청소 도구와 관리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간 뭐 이런 식의 직무 방법과 어떤 그런 내용을 쓰는 게 맞는 거지, 세부적인 아이템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어렵나요? 일단은 기발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직무 내용을 가지고 직무 수행 계획서 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청소 업무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동안 청소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친다면은 그 10년 동안 나는 청소 업무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내가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서 직무 수행을 하겠다. 근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술을 해야겠죠. 자, 그런 식의 쓰는 게 이제 맞는 거지, 어떤 새로운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 하나 이제 명심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어떤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떤 사업 관리를 하겠다, 뭐 어떤 사업 뭐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신규 사업을 뭐 발굴하고 그거에 따른 뭐 업무 수행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쓰는데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직무수행계획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이제 일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씁니다.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는 어떤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지 나의 어떤 뭐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작품들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직무 역량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직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뭐 한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수행계획서에 화려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어떤 디자인 사용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쓸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의 역량이라든지 능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사도 샤프 회장이 말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하고 말하는 사람보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또는 이런 직원들을 원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인력에 대한 인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소질이라는 거는 내가 가르치고 그 사람을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은 그 사람의 본연의 인성은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즉 그만큼 인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도 샤프라는 사람도, 뭐 샤프 회장 이 사람도 느낀 거지. 전문성은 우리가 트레이닝 시켜서 충분히 이 인력을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지만 이 잘못된 인성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즉 뭐냐면은 평가할 때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을 더 높이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뭐 나 잘한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보다는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또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직무수행계에서 샘플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계에서 샘플을 잘 공개는 안 합니다. 왜? 따라하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너만 할 것 같니? 또는 이제 뭐 물론 따라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복적인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뭐 작성했던 어떤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스타일을 기반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는 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도 뭐 가독성적인 부분들을 어필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식보다는 이런 개조식 이런 기반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일단 이 SB라는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고요. 밴드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컨설팅 또는 어떤 대행 제작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는 여기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 또 블로그 같은 경우는 공감, 클릭 한 번씩만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